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는데요. 정말 리포트가 없습니다. 리포트가 없다라는 게 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를 다루자니,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현재 시장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펀드멘탈은 살아 있습니다만 시장 논리를 봐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궁극적으로는 펀드멘탈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펀드멘탈이 벌어질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만날 텐데 지금 구간은 벌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거 이제 이것은 확실히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크게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펀드멘탈이 아니 저기 그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지만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펀드멘탈은 살아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된 거고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지만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보고 계신데 정말 제가 이제 며칠치 그러니까 지난 방송 이후에 며칠치를 좀 찾아봐도 프리뷰가 지금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뷰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내세우는 부분들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6월 말 7월 초 아니겠습니까? 이제 쏟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한다고 그러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리포트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지방 강의도 다니고 여러 많은 곳에서 저를 강의를 찾아주셔서 혹시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강의 신청을 하시려면 뭐 이메일이 공개돼 있죠.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강의 같은 경우 이제 협의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리포트를 오늘 세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는 재무제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업로드가 되는 에어클래스 강의 영상에서는 재무제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매매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잡아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기라든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전혀 뭐 반응을 좀 뭐 하루짜리 반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후속에 대한 그런 그 뭐죠? 추적 이런 것들은 한번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추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떻게 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러프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클래스 강의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클래스 강의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됐다는 거죠. 일단은 투자 의견을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입니다. 다중저축 제품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삼전 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미 반도체와 다르게 기판 업종 내 가장 부진했고 실적 컨센서스 상향폭이 미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 상향되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밖에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다중적품 제품에 대한 양산 제품 비중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두세 번 높기 때문에
마진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컨센서스상 하반기 영업이익률 상반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글과 관련된 팹리스 업체와 관련된 G사가 이제 구글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PU 8세대의 경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PER이 17.7배입니다. 근데 글로벌 피어 그룹이라는 게 같은 기판 그룹들이 멀티플이 약 30배임을 고려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그 절반 정도 수준의 멀티플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주가라는 것은 PER 곱하기 EPS입니다. PER 곱하기 EPS인데 EPS가 지금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죠. 약간 올라가는데 PER은 평균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PER이라는 것이 꼭 남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과 격차가 벌어진다라면 그만큼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놓고 보면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KCC가 다음 종목인데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이상의 변화입니다.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장에서 신규 리포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3프로TV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리포트는 우리가 한 번씩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먹던 집밥에서 갑자기 새로운 반찬이 나오면 눈이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반찬이 꼭 맛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규를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좀 갖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는 이제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만 그 유튜브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어클래스는 일주일에 2번 업로드가 되는 거고 유튜브는 자주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종목 수는 더 유튜브가 많이 다룬다. 하지만 에어클래스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실리콘 사업의 저점 통과 이후에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것이 이제 저점 통과 후 수익성 개선 구간이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기업인지 잘하는 게 제일 좋죠.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잘한다라는 것이 시장에 눈에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못하다가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도료사업부 같은 경우 고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에 된다. 투자자산,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 투자자산을 많이 갖고 있죠. 뭐 현대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그룹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 자사주 수가까지 덧치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실리콘 사업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상반기 270억의 영업이익에서 하반기는 590억,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AI 서버 열관리 소재,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용 접합 방열 소재 등 첨단 산업용 소재가 두루두루 되고 있다. 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및 선박 중심의 고부가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라서 도료, 그러니까 페인트도 이제 친환경을 써야 됩니다. 친환경을 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를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조금 환경적이지 않은 페인트들을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따개비들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페인트도 따개비가 붙지 않지만 친환경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 한 5번 정도 페인트를 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가 어디까지 벗겨졌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등 투자자산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KCC 같은 경우도 주가 바닥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투자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다라는 거. 이론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KCC가 투자자산을 팔 거냐? 당장은 지금 그래 보이지는 않죠.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 용이하기 때문에 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부각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 보유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유 투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KCC도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이다. 리포트를 보게 되면 건설과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되는 성장세가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플랜트 같은 경우 안정적인 원가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동 산업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영업가치 산정 기준도 그렇고 협상이 이제 다양하게 지연된다는 이런 것들이 멀티플을 낮춘다라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뭐 현대차도 말씀드리고 이제 기대가 좀 높았던 거, 그다음에 중동 재건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일단 달성이 돼야 되겠죠. 기대감이 달성이 되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 될 것인가, 언제 구체화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GS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빼고 보자. 빼고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이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리포트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투자자 여러분들 머리도 아프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밀리고 저도 뭐 기운 빠지고 맥 빠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몇몇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삼성 SDI도 상당히 후속 리포트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제가 뭐 추천한 거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도 또 다른 그 증권사 리포트를 추적할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물론 시장이 끝까지 외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겠습니까? 시장이 언제까지 외면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야 뭐 힘들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도 봐야 되지만 정말 저희 차영주 TV 요즘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보면 너무 여러분들의 그 열기,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조회수하고 상관없이 구독자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래도 리포트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시고 그 리포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들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기에 저도 부응하면서 일단 리포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요.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보다 많은 양의 리포트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지 TV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위에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